여러분, 혹시 영어 문장을 자유자재로 마치 요리하듯이 다루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단순한 문장에 맛과 깊이를 확 더해주는 6가지 핵심 비법, 바로 부사 패턴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진짜 영어 공부하다 보면 갑자기 문장이 확 길어지고 복잡해져서 당황스러울 때가 정말 많죠? 단어는 웬만큼 아는 것 같은데 문장 전체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눈에 안 들어올 때 그 답답함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문제를 오늘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 She runs. 그녀는 달린다. 아주 간단한 핵심 문장이 있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Fast, in the morning, to stay healthy. 이런 정보들이 착착 붙으니까 문장이 훨씬 살아나죠? 바로 이 추가 정보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파헤쳐볼 부사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구조를 요리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핵심 문장은요, 아주 기본적인 요리 레시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냐? 조미료, 즉 부사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셰프의 비법이 나옵니다. 부사는 문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 조미료들이 문장의 뼈대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의미를 더해주고 서로 연결해주고 훨씬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영어 기사 같은 걸 분석해보면 문장 전체의 한 15에서 25% 정도가 바로 이런 부사적인 요소, 그러니까 조미료로 채워져 있다고 해요. 와, 생각보다 비중이 크죠? 그러니까 이 조미료를 제대로 이해해야 진짜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맛을 더해볼 시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자주 쓰이는 2가지 기본 양념부터 시작해볼게요. 이건 아주 쉬워요. 첫 번째 맛은 단일 부사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딱 한 단어로 이루어진 부사죠. 보통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고요. 많은 경우에 ly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The virus spreads 라는 문장에 rapidly 하나 딱 붙이니까 어때요?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진다는 느낌이 확 살죠. 또 the results were different에 slightly를 넣어주면 결과가 약간 달랐다는 그 미세한 뉘앙스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보세요. 단어 하나가 문장의 맛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중요한 건 핵심 구조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맛은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 더하기 명사 형태인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영어에서 정말 가장 흔하게 보는 부사 유형일 거예요. 시간, 장소, 누구에 의해서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데 포인트는 얘네들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표현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해요. In 2020는 그냥 2020년에 by researchers는 연구원들이 이렇게 한 단어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로 딱 묶어서 보면 길어 보이던 문장이 훨씬 단순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기본 양념은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레벨을 좀 높여서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드는 고급 소스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지만 이걸 쓸 줄 알면 문장이 훨씬 더 세련되져요. 세 번째 맛은 바로 to 부정사입니다. to 더하기 동사 형태 많이 보셨죠? 얘의 주된 역할은 왜? 라는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말로 뭐뭐 하기 위해서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쉽죠? 그렇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거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난 거죠. 이렇게 to 부정사는 어떤 행동을 왜 했는지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는 정말 유용한 소스입니다. 네 번째 맛은 분사 구문입니다. 동사에 ing나 ed를 붙인 형태인데 이거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역할은 간단해요. 문장 전체의 배경, 이유,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특히 뉴스 기사처럼 좀 격식 있는 글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늦게까지 일해서 이 데이터를 고려해 보면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문장 맨 앞에 딱 붙어서 뒤에 나올 내용의 배경을 미리 싹 깔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의 활용점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가니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문장과 문정을 이어주거나 여러 단어가 뭉쳐서 하나의 의미를 만드는 가장 멋진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다섯 번째 맛은
부사구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단어가 한데 묶여서 부사처럼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자, 이건 팁인데요. 문법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의미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통째로 외우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on time, 제 시간에, in a low voice, 낮은 목소리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표현들이요. 그냥 한 단어처럼 입에 착 붙게 통째로 외워두면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6번째 맛, 부사절이에요. 이건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 구조를 가진 완전한 미니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미니 문장이 본 문장에 붙어서 시간이나 이유, 조건 같은 배경을 설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입니다. 보세요.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만약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비록 위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는 식으로요. when, if, although 같은 접속사들이 완전한 문장 두 개를 딱 붙여서 훨씬 더 정교하고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렇게 6가지 맛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핵심이 뭘까요? 이 모든 걸 문법 규칙으로 하나하나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구조들을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감각을 키우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패턴 5가지를 딱 정리해봤습니다. in 더하기 시간이나 장소, by 더하기 사람이나 기관, to 더하기 동사, 그리고 based on이나 compare to로 시작하는 덩어리, 마지막으로 when이나 if로 시작하는 문장. 이 패턴들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눈에 익혀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6가지 부사 유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레시피 카드입니다. 단일 부사부터 시작해서 전치사구, 투부정사, 분사구문, 부사구, 그리고 부사절까지 각각의 구조랑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보면서 머릿속에 한번 싹 정리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6가지 맛 중에서 앞으로 영어 문장을 딱 만났을 때 나 이거부터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마음먹은 패턴이 있으신가요? 딱 하나라도 좋아요. 그 패턴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복잡해 보이던 문장을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